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 제가 24년간 이제 주식 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좀 감 같은 게 좀 생기긴 하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하락세가 굉장히 강할 때는 원래 갭이 발생이 되면은 좀 많이 빠지니까 갭 쪽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어제는 그런 밀고 올라가려는 현상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한 그 리바운딩이 약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중간에 한번 반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장 시작할 때이거나 아니면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나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 없이 그냥 계속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는 거래량이 적죠. 예.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많습니다. 다음번에는 거래량이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이렇게 바닥이다라고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바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바닥에서는 그러니까 이 쌍바닥의 원리에 대해서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한 책들 많이 보실 건데요. 처음에는 거래량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러면서 쌍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왜 이런 패턴이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이제 놀래서, 근데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팔았고, 근데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더 놀랄 것도 없다는 거죠. 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보면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처음에는 와 이게 바닥인 것 같은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공포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무서움, 두려움, 겁 없이 가서 사야 되는데 바닥인 것 같아 하면서 겁이 없이 막 가서 사야 됩니다. 겁 없이 막 가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삽니다. 예. 겁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람들이 안 사게 되면은 그때가 바닥이고, 예. 반대로 고점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 예. 그러면 거기가 이제 고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배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매매 경험에 의해서 보면 약간 바닥 느낌이 이제 가까워져 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상승할 때도 그렇고, 이제 하락할 때도 그렇고, 상승할 때도 보면 이 매크로 지표나 그다음에 뉴스들, 예. 이 뉴스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투자사 있죠. IB, 뭐 UBS, 예, 웰스파고, 뭐 이런데, JP 모건, 뭐 이런데 있죠. 예. 그런 데서 이 종목에 대한 그 뭐 전망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목표가 상향 이런 뉴스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근데 반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예, 목표가 하향 뭐 이런 거 뉴스가 가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뭐 인간 지표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제 막 실망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이비들의 목표가 하향 뉴스들이 가득할 때 그러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자면 트럼프의 파월 때리기의 급락.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 트루스 소셜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그 소셜 미디어 있죠. 거기다가 매일 거의 글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글 보고 많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연준은 그 미국 대통령보다 위에 있죠.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고? 근데 뭐 이게 약간 음모론 같지만 미국 연준은 그런 기관이다. 그리고 여기는 뭐 표면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미국 뭐 정부 기관 같지만 사실은 그냥 일종의 사설 업체예요. 뭐 정식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설 업체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좀 독립적인, 그러니까 정치에,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금리를 결정하면은 대통령이 이 금리를 자신의 어떤 이 정책 뭐 하는 데 있어서 이용할까봐 그런 거에서 벗어나 있는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금리를 조절하게 만들자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이 이렇게 대통령이 어떤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금리를 조절할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연준은 그런 거에 흔들리는 곳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뉴스에 뭐 이렇게 때리기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 해서 아유 내가 잘릴까봐 무서워서 금리 내려야겠다 그렇게 할 리는 없죠. 그렇다고 뭐 그 반대로 뭐 더 내릴 금리를 안 내려야지 기분 나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그 계획대로 이제 지금 보시면 한 60% 정도 되는데 지금 이 6월달, 7월달, 9월달인데 이게 지금 그 굉장히 확률이 낮아요. 한 8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확률이 낮습니다. 연준은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 아닌데 트럼프가 지금 자꾸 미국이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침체에 들어가지 않게. 근데 연준은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기관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다음에 그 조치를 취하는 그런 행태를 그동안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이제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영향을 지금 잘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괜한 이야기를 해서 시장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끌어내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쫓겨나고 뭐 다른 의장이 오더라도 그 의장도 파월 의장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지난 금요일에 이제 휴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더블판이라고 하죠.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쌓여 있던 그런 이제 불안감, 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기 어떤 이렇게 침체에 대한 공포감. 근데 미국 경제가 이제 이게 침체라는 거의 정의가 참 어려운데요. 침체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 이미 경기가 좀 둔화되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둔화 정도 수준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주 심한 침체는 뭐냐면 막 실업률이 막 단기에 막 치솟아 올라가고, 그러는 건데, 이런 일은 그 미국에서 일어나기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근데 경기 둔화는 이미 지금 경기 둔화는 겪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 경기 둔화가 뭐 어느 정도 약간 더 진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실업률이 치솟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해도 내립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안 내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리죠.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인하는 하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하는 지금 물가하고는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내려와 있다. 뭐 연준이 목표하는 2% 이하까지 내려와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물가가 낮은 상태에서 실업률도 낮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럼 금리를 그렇게 막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 타이밍에 따라서 천천히 내리죠. 자, 그래서 미국은 조금 더 이 경기 둔화라는 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낼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빠져나오느냐. 이 경기 둔화가 좀 길어지면 우리가 이거 보고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과거 2011년 그때부터 한 2017년 그때까지 이 심한 디플레를 겪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기술주들은 성장을 했지만 전통주들은 이 디플레 상황에서 아주 그 긴 횡보 주가를 보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들 측면이나 이제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디플레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간 상태, 그것이 지속이 되는 거. 지금처럼 이제 막 물가가 높고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 기업들은 실적도 좋고 해피하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 경기 둔화가 들어갔다가 이게 길어진다. 그러면 이제 디플레 상황이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경기 둔화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슬로우하게 지속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연준에서는 이제 뭐 이걸 갖다가 뭐 빨리 뭐 이렇게 탈출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큰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불을 끌어가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은 이미 경기 둔화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그 둔화 상황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겪고 지나가느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 결국에는 사실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비슷하지만,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뭐 이렇게 막 뭐 복지 사업이나 뭐 국민 뭐 무슨 토목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해갖고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죠.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경기 둔화를 겪고 있고, 이 둔화 상황을 이제 관세 정책을 뭐 당분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해 가느냐, 기업들도 관세 정책을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해 가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정책을 하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빨리 이것을 갖다 이제 좀 이렇게 적정선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느냐, 그리고 이제 관세가 있는 세상, 뉴 노멀의 세상을 또 사람들이 적응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관세만 매겨져도 일종의 부가세가 10% 올라가 10%까지는 아니라도
이 부가세가 한 10% 정도 올라가는 그런 격이 되는 거고, 이것은 반드시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어렵지만 사실 기업들 측면에서는 미래에 물가가 올라간다면 기업들 측면에서는 일단 일시적으로는 조금 소비가 감소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좋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부동산 쪽이 덩달아서 이제 미리 좀 이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쪽이 오히려 거꾸로 침체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극히 적다는 것은 이제 양단면이 있는데, 이제 거의 바닥에 이제 다다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하거나 여기 한 단계 더 내려와서 한 175 정도에서 반등하거나,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지지선들이 깨진다. 그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투매를 할 건데, 오늘 그 실적 발표가 있죠.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가 뭐 좀 안 좋게 나오거나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번 탁 빠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은, 자, 나스닥이 지금 이 추세에서 벗어나서 아래로 내려 꽂고 있는데, 이전 저점까지는 아직 공간이 좀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면서 점점 자, 이쪽 공간과 이제 이쪽 공간이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요 공간은 작아지고 요쪽 공간은 넓어지죠. 예. 그러면 그 넓은 쪽 공간으로 주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을 보시면은 여기서 뭐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예. 이 정도 공간이면 조금 이제 반등을 했다가 저항을 받고 좀 내린다거나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죠. 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이 방향으로, 자, 이렇게 역배열이 이제 좀 더 진행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좀 역배열이 더 진행이 된다면은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역배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의 어떤 힘이 계속해서 강할 때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주가가 여기 내려오는 선을 만나러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항을 한번 받고 딱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하락의 힘이 강할 때는 이게 이렇게 더 내려와서 이격을 벌려버리고 거기서 리바운딩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간격이면은 약간 어중간합니다. 예. 아주 크게 완전히 벌어진 상태는 아니고,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고,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이 역배열로 이렇게 진행이 들어가죠. 근데 중간에 한번 반등을 하면서 여기서 한번 머리를 맞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가서 이제 머리를 맞고 떨어지는 현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이때처럼 역배열이 되고 나서 이제 이 데드 크로스가 나고 나서 여기를 가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 맞고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곧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반등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제 좀 이렇게 반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요. 자, 감사합니다.